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돈값어치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모든 자산가치 상승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승우 소장입니다. 예고 없이 미뤄진 줍줍 규제 유주택자만 신났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청약을 하고 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다 청약을 받고 실제로 청약 성공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약 부적격자가 있어서 다시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에서는 다 끝났고 순위를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은 추첨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신청만 하고 나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당첨되면 내 거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건 이제 보통 업계에서는 줍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줍줍을 유주택자, 무주택자 상관없이 너나 없이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사실상 올해 3월서부터는 무주택자, 그것조차 무주택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월달, 4월달에 시행이 안 되고 5월 지금 현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3월 시행 공포 예정이었으면 예고 없이 몰리는 바람에 유주택자들이 몰렸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런 내용은 굉장히 찬성을 할 만하죠. 예, 그죠? 일단은 청약 제도 자체가 무주택자를 위한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뭐 엄청나죠. 6,547대 1도 나오고 386대 1에 12배나 높았었고 뭐 이런 식이랍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해서 무주택자 분들에게 제공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산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고 대출 규제 대신에 LTV가 70% 적용받는 겁니다. 근데 전용 5구 시세가 분양가 대비 이미 1억 5천가량 높게 형성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5억이라고 해봅시다. 5억에 70% 대출받게 되면은 내 돈 1억 5천이면 살 수 있는 거죠. 5, 7, 35, 3억 5천을 대출받으니까. 그럼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당장 1억 5천을 바로 버는 거죠. 시세는 1억 5천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구입하는 순간 투자금의 배를 벌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6천 몇 대 1 당연히 붙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무주택자들한테 빨리 우선순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발 금리 인상 조짐, 이자 부담, 집값 하락의 공포에 떠는 연끌적. 뭐 금리 인상은 여러분들 언젠가는 오긴 오죠. 네, 언젠가는 당연히 와야죠. 이자가 안 오른다라는 것은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경제가 계속 안 좋다 이 뜻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야지만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언젠가 옵니다. 경제는 언젠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하죠.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니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과연 언제 오를 것인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두 발언이긴 하지만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기타 원자재건 간에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돈값어치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치 상승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품이 끼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주담대 중에 한 70% 정도가 이제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하게 되게 되면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명 중에 3명은 고정금리, 이분들은 크게 상관없을 거고, 7명이 변동금리가 되는 건데, 70%가 변동금리가 되는 건데. 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LTV DTI가 워낙에 작동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해서 진짜 막 신용대출에다가 영끌을 심각하게 하신 분들은, 예, 자기 어떤 현금 흐름에 비해서 대출을 무지하게 받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일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다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과연 이게 금리 인상이 부동산 하락의 어떤 기폭제가 될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 부동산 하락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부동산이 하락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수요보다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럼 시중에 공급 물량이 되게 많이 쏟아져야 돼요. 와, 좀 급한 사람 몇 명이 파는 것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 LTV DTI를 무지하게 규제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많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LTV DTI에 걸리기 때문에 많이 받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많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5억을 빌렸냐, 1억을 빌렸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한 번에 팍팍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시겠지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의 관례적으로 0.25%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0.25%포인트를 한 번 올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4개월, 6개월, 뭐 제가 볼 때 반년 이상인데 한 번 올리고 나서 시장이 적응할 수 있을 때끔 충격을 주니까 시장이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을 또 주고 나서 또 올리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대응을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 확 올려갖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 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금리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시장에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점진적으로 상승시킨다,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중요하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돼서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해결돼야지만 경제도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신이 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고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바로 경제가 회복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금리 인상이 여기서는 뭐 연내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는 올해는 금리 인상을 못한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더라도 내년 이후 뭐 제가 볼 때는 한 23년도부터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올해는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만 보지 마시고 금리 인상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규모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물건이 하락할 수 있을 만큼 공급 물량이 나오느냐까지 디테일하게 보신다면 이게 그다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